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기업 전체 재정 상태가 건실하다면 말이죠. 단순히 특정 사업부가 좀 부진하다. 이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의 긴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건 그냥 경영 효율화나 비용 절감 이런 차원의 조치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법원은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걸 해석할 때 반드시 회사가 문 닫을 위기, 그런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어떤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것 역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10-29452 판결이나 2010-3619 판결 같은 데서 이런 태도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객관적 합리성,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흑자를 내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술 변화 때문에 특정 사업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몇 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결국 회사 전체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이렇다면 그 사업부를 좀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서 관련 인력을 조종하는 것, 이게 합리적인 경영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2010-3619 판결도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상당한 합리성이 좀 엿보인다면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2014-2087호나 2011-60193 같은 판결들의 취지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흑자라고 해서 눈앞에 닥친 구조적인 위험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분명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긴박하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 그대로 현재 시급하고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으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업 전체가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하고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면 글쎄요, 특정 사업부가 좀 부진하다고 해서 긴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대법원 210-2도-25873 판결을 보면 이런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특정 사업부의 문제는 해고라는 가장 마지막 수단보다는 예를 들어 사업 내용을 좀 바꾸거나 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인력을 이렇게 재배치하는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해고는 정말 피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카드여야 하니까요. 그렇죠. 흑자를 내는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해고를 선택한다면 이건 사실 그 위기 극복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단순히 그냥 인건비를 줄이거나 인사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쓸 위험이 큽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리해고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아까 언급한 그 2102도-25873 판결도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 기업이라면 해당 사업부의 문제가 정말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개선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 점을 훨씬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긴박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인 것 같군요. 저는 그 긴박성이 꼭 현재의 재정 상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구조적인 위기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2010-3629 판결에서도 법원은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금 당장 흑자 상태라고 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경영 판단이 아닐까요? 하지만 긴박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건 좀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법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글쎄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분명히 긴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2012 25873 판결은 바로 이 긴박성의 현재적 의미,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의 위기 상황을 더 중시한 판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현재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네, 그 구조적 문제의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몇 년간 계속해서 심각한 적자가 이렇게 쌓여왔다거나 또는 기술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 자체가 좀 저물어가는 추세라거나 하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구조적 문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82 3972 판결이나 2014다 2087호 관련 판례의 논리를 보더라도 이런 객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 전체의 흑자라는 그 겉모습이 특정 사업부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전체가 흑자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구조조정을 계속 미루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죠. 하지만 흑자 기업의 경우에는 그 입증의 허들, 그 기준을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년 적자를 봤다거나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경쟁이 좀 치열해져서 잠깐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정말 수년간 심각한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대로 가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핵심 기술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경쟁사를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던가 이런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2012도 25873 판결에서 법원이 그 호텔 사업부 중에서 서울 호텔만의 문제를 회사 전체의 위기로 보지 않고 긴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자 기업은 그만큼 해고마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입증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판례를 보면요. 특정 사업 부문이 인력이나 시설, 장소 이런 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재무나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사업부의 경영사정만 가지고도 긴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다 30580 판결이나 앞서 언급한 2010다 3629 판결 등이 그렇죠. 이건 각 사업부의 어떤 독립적인 경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역시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긴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부만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도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무나 회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설령 인력이나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2012도 25873 판결에서도 서울과 부산의 호텔 사업부 간의 재무회계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면서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부 분리 판단 기준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기업들이 특정 사업부만 딱 콕 집어서 정리해고를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영 판단 존중의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정리하고 또 인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지 결정하는 것, 이건 본질적으로 경영진의 어떤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례 역시 예를 들어 2014다 20875나 2011다 60193 판결 등에서 보듯이 경영자의 판단에 명백히 비합리적인 점이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설령 회사 전체가 흑자라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건 역시 경영자의 중요한 책임이니까요. 물론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원칙이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고용 안정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할 수단입니다. 특히 회사 전체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이런 흑자 상황이라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긴박성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경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인력을 줄이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법원은 이런 점에서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긴박성이라는 그 법적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저는 기업 전체가 흑자 상태라 하더라도 특정 사업부의 구조적인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미래의 회사 전체의 돌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렇다면 선제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구조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합리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경영 판단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업 전체의 재정 상태가 건실하다는 점, 이것이 긴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며, 흑자 기업은 해고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특히 긴박성 요건은 법 문헌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긴박성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또 특정 사업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야 이걸 구조적 위기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서 경영의 자율성이라는 가치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동일한 법 조항과 사실관계를 놓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양측의 논거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들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긴박성 외에도요, 제공된 자료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지, 또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등 다른 중요한 요건들에 대한 풍부한 판례와 해석들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도 더 깊이 탐구해 보시면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